경제적인 목표만 가지고 성형외과를 고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편한 걸 좋아해요. 몸이 편해야지. 사실 성형외과는 머리만 좋아서 또 안 돼요. 손이 좋아야 돼. 정말 손이 좋아야 돼요. 그럼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인데 그중에 12달을 한 달씩 쪼개가지고 각 과를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각 과 전공의 선생님이라는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 밑에서 그 선생님들 도와주는 일을 1년 동안 먼저 돌면서 해요. 그걸 우리가 수련이라고 그래요. 수련의 과정. 그걸 마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전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과에서 3년에서 4년을 공부를 하는 거죠. 성형외과에서 1년 차부터 해서 4년 차까지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유관병원들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전문의 과정에 있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전문의를 통과하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뒤에도 뭐 전임의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세수술 분야 이런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전임의 과정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성형외과가 많은데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병원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체 의사가 대략 10만 명 된다고 한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대략 2%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성형외과 병원이 이렇게 많냐? 사실 전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성형외과 진료만이 아니라 내과 진료도 볼 수 있고요, 일반외과 진료도 볼 수 있고요, 또 산부인과 진료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부터는 어떤 과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더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형외과 전문의가 내과 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거는 수의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과가 더 수입이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이 그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그 병원을 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내과가 수입이 좋을 때 내과 전문의 과정을 안 한 사람들이 내과를 하고 그러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 간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형외과 의원이라 성형외과 병원을 쓸 수 있는 건 성형외과 전문의만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의원의 진료 과목 성형외과예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쉽게 이분이 피부과 전문의다,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형외과 전문의가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한 허들 단계를 넘어서서 검증된 의사라는 건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트레이닝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쭉 오랜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분 중에 잘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수술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반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님이 만약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럴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알아봐서 그 어머님 모시고 가겠죠.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의 제일 권위자를 찾아가실 거예요. 그분은 다 전문의예요. 외과 전문의, 뭐 내과 전문의, 거기 권위자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는데 자기 말로 나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고요. 성형수술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럴 때 내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가장 스페셜라이즈드 된 사람을 찾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흉부외과들은 현재 막 지원자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성형외과는 지금 현황이. 성형외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또 많이 바뀌어졌겠죠. 유행이 계속 바뀌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편한 걸 좋아해요. 몸이 편해야지. 저희 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게 잘 아셔야 될 게, 모든 사람이 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런 과를 조금밖에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울대 수석 졸업한 친구들은 많이 내과를 가죠. 사실은 학문적인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내과는 대신에 많이 뽑거든. 성형외과 3-4명 뽑을 때 뭐 내과는 뭐 15명, 20명씩 뽑으니까 워낙, 왜냐면 많은 환자를 다뤄야 되고, 내과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쪽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는 수석 중에 성형외과 하는 의사는
박선재 원장밖에 없어요. 그런 네, 거의 내 기억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선재 원장이 네.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네.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경제적인 목표만 가지고 성형외과를 고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자기가 성형외과를 진짜 좋아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를 정말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